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일단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해주셔야죠. 되지 예. 않을까 싶어서 예. 이 첫 번째 그림은 요게 보시면은 선거 그러니까 뉴 프레지던트 이제 대통령 선거 전이죠. 전에 새로운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후반기 뭐 전반 대통령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대통령 뭐 임기가 되는 새로운 대통령 뽑던 선거 전해에 주가의 어떤 그 흐름들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박스 친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여기까지 대부분 아마 그 집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집권 3년 차의 마지막 해, 아니 3년 차 해에 지금 보시면 거의 11월 말, 즉 추수감사절 연휴, 연휴인데 연후로 되네요. 하여튼 그 연휴까지 어떤 변동성, 그 변동성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약간의 폭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이 기간 동안 변동성이 컸다. 그리고 연휴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서 어떤 랠리를 보였다. 그러니까 12월에 가야지 이제 랠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1월까지도 과거 어떤 그 흐름을 봐서는 재미가 없었다는 건데 어쨌든 연말에는 강한 랠리를 보인 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그 월별로 이렇게 보면은 1931년부터 현재까지 해서 보면 10월에 원래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0.5. 그 다음에 11월 안 좋았고 12월에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적 통계상 이제 그 3년 차에. 근데 이제 이때는 지금은 약간 다르긴 하죠. 다만 어쨌든 12월에는 강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래도 좀 기대할 만하지 않나. 그리고 전체적인 거에 있어서는 11월부터 이제 1월까지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죠. 계절상. 예,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누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으니까 이제 뭐 요렇게 봐도 어쨌든 12월은 다 빼고라도 12월은 좋았던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그 집권 3년 차 때는 가장 좋았던 게 원래는 그 보시면 10월부터 해서 12월까지인데 요게 지금 약간 뭐 좀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래도 연말까지는 한번 버텨보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S&P 500에 대해서 이제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이 4,200고 찍고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네네네. 이 부근에서. 그래서 200일선하고 그다음에 4,200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유지만 된다면 일단 불마켓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연말 4,825 어쨌든 이 4,825라는 것도 여기에 좀 기대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12월에. 그래서 1825. 높은데 네. 너무. 네. 네. 높긴 높죠. 네. 근데 일단 테크니컬하게 뭐 봐서는 이 지금 보시는 그러니까 헤드라인 리스크 뉴스에 나오는 어떤 그 정치적인 뉴스들 정치적인 거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리스크를 고려해도 지수가 그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다. 맞아요. 많이 빠진 것도 네, 네, 아니죠. 예. 그래서 회복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고 다만 이제 나쁜 건 이거예요. S&P 500에 200일선 위에 있는 종목이 지금 35.38인데 이게 지금 거의 저점이에요, 저점. 이걸 깨고 내려가면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가. 이게 좋은 신호는 아니죠, 지금. 그건 좀 아니죠. 예, 여기서 바닥에서 찍고 올라와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다시 찍고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약간 부정적인 경고 신호이고요.
그러면 이 200일선과 그 금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보면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브리스를 반대로 인버티드 한 거죠. 이제 반대로 한 게 반대로 한 거하고 그러니까 200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0년 그 국채 수익률인데 그게 그 인버트 한가 보니까 거의 같이 움직이더라. 상관관계가 꽤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즉 금리가 올라가니까 마켓 브리스가 이제 그 폭이 좁아진 거죠. 떨어졌고 즉 이 국채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쨌든 이 단기든 장기든 음,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까지 나온 자료에도 지금 주식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더 폭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 지금 돈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즉 그 말인즉 역으로 이제 그러니까 즉 반대로 말하면 이제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확대가 없으면 랠리도 없는데 그럼 이 확대가 되려면 금리가 하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안정화가 좀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시장이 좀 올라오려면 그래야 어떤 200일선 부근에서 뭐 약간 밑에 있더라도 올라오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부근에서 어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야 좀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 그런 기미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지금 시장의 어떤 어떤 축은 이거 말고는 이게 가장 큰 거죠. 다른 어떤 거보다 어쨌든 소위 말하는 이게 좀 안정화돼야 되는데 또 뭐가 있냐면 얘의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방향성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변동성이 중요하죠. 변동성. 음, 그러니까 이 폭이 어떻게 되냐 이게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월이 어제 한 그 이야기를 보시면 뭐 그냥 영문 그대로 그냥 봐도 큰 적은 없었는데 이 가장 아까 말했던 했던 이야기 중에 여기는 안 썼지만 턴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이 지금의 어떤 금리에 대한 그 부분, 그러니까 장기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장기채는 단기채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턴 네. 프리미엄, 그 기간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 좀 많아지니 어,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네, 어쨌든 그냥 말로라도 그냥 뭐 잘 협조해서 잘 하면 된다. 뭐 이러면 되는데 완전히 음, 그냥 불리하듯이 좀 이야기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고 그쪽 문제는 그쪽에서 이제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될 음,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 말이라도 좀 이렇게 잘해주면 좋은데 좀 그런 게 음, 있었다. 자, 그러면은 어, 하월은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이게 이제 이 레질런트가 이렇게 이 경제가 이렇게 좀 융통적으로 이제 잘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네. 그러니까 서툰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최근의 기사들이나 어떤 그 조짐은 지금 리세션이 오고 있는 게 아니냐. 기사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리세션이 왜, 그 뒤에 또 나오겠지만 지금 보시면 현재 뭐 많은 요인 중에 파업도 그렇고 뭐 학자금 대출 상환도 그렇고 유가 상승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정부 셧다운 또 가능성 이런 게 결국엔 GDP 성장률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 처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 기사의 논리는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과거에 봐도
그냥 안 온다고 하면서 연착륙 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음, 침체보다 먼저 그냥 소프트 랜딩이 있다고 계속하고 소프트 랜딩 이야기가 많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직 여기도 그렇죠. 그 연준이, 그러니까 파월이 이야기할 때 자기들의 어떤 정책이, 아직까지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지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더 안 올린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금리 인상의 장기적 영향이 아직 그러니까 못 느끼고 있는 거다. 음, 결국에는 이제 온다는 거죠. 그게 부정적 영향이. 뭐 그런 거고. 또, 이런 거죠. 이 최근에 어떤 뭐 은행이나 카드에 보면 그 소비자 지출이 강하다, 괜찮다, 양호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가계 지출의 강세는 신뢰할 만한 지표가 아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전까지 소비를 계속한다. 그러니까 실제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야 줄인다는 거예요. 예,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출 기준 강화가 이제 신용 경색을 불러와서 이제 투자와 고용을 더욱 악화시킨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런 거를 한눈에 보여주는 게 어제, 요건 뒤에 또 하고, 한눈에 보여준 게 어제 이게 이 수익률 곡선이, 그러니까 역전된 게 지금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죠. 마이너스 맞아요. 0.19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올라오냐? 장기채가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막 맞아요. 올라오다시. 그런데 이제 요건 팬데믹 때고, 과거에 보시면은 빠르게 올라오면 침체 오고, 빠르게 올라오면 침체 오고, 다 침체가 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을 평탄화시키는 과정에 결국 이 과정을 거쳐야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는 건 사실이니까 그 과정에 이제 침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급하게 지금 올라오는 이것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경기 사이클 관련, 그러니까 시크리컬한 종목이나 금리에 민감한 섹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음,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좋아지는 건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통화 정책이 되면은 이게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좋은 거죠. 근데 바로 좋은 건 아니고 이때는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경기 침체를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야 이제 올라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지금 온다면 현재 환경은 어떤 1970년대의 어떤 그런 흐름하고 비슷하지 않냐라는 음,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지금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그래서 이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경로가 아닌가. 지금 이 경로거든요. 이렇게 지금 똑같은 경로로 가다가 지금 현재 요 상태에 있는 건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이제 그 당시 70년대 보면은 미국 역사상 이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그 당시에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0년에 인플레이션율이 14%까지 올랐는데 이때를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와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올라오면 이제 실질 투자 수익률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이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적용된 그 기반으로 보면 미국 대형주 기준으로 연간 1.4% 손실을 기록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적으로 계속 손실인 거죠. 이 기간 음, 동안은 대형주 기준으로 그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또 이제 유가도 마찬가지죠. 오일 쇼크도 있고 그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줬고 다만 이제 유가와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 변동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음, 유가의 변동성과 그러니까 유가 변동성이 인플레이션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 때문에 그 시장은 미리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금리 인상 없다 그러고 뭐 내년 금리 인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건데 이분은 계속 현재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과거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앞을 보고 있는데 저분은 뒤를 보고 있으니까 뭐 음, 대화가 안 되죠. 일단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뭐 어떻게 그 어떤 치명타를 때릴 건 결국엔 주택 시장인 것 같아요. 결국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음, 미국의 어떤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뭐 주식 시장보다 가장 중요한 게 주택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일단 고금리 장기화 환경이 지속되면 결국 이제 판매 증가율이 그 판매 증가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모기지가 안 되니까 판매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재고가 이제 증가하겠죠. 최고 그러니까 증가하겠죠. 재고가 쌓이는데 한 5% 이상 증가할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내년에 약 5% 정도 주, 그 주택 가격이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음, 예,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제 있던 이 8%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 모기지 금리가 계속 그 상승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주택 시장이 이 가격 상승을 예, 버티지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주택 구입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일단 뭐 이런 문제들도 이제 계속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것도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바이든이 그러니까 미국 뉴스 중에 이제 뭐 전쟁도 그렇지만 이게 전쟁과 연관이 있긴 있죠. 보시면은 10분 연설했는데 부채가 1,05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시킬 거죠, 이제. 예. 예, 이스라엘에 뭐 140억 달러,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 뭐 그다음에 휴멘테리안 요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납니다. 이 국경 장벽에도 들어가요, 또 돈이. 예, 그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뭐 많이 지금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채권 쪽에 뭐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죠. 여담이지만 이제 어디에 보니까 이 러시아가 조장했다는 말도 좀 있더라고요. 아, 뒤에서. 이걸요? 뒤에서? 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하나잖아요. 전선이. 네. 그렇게 전선이 하나에 지금 미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전선을 늘리는 거죠. 이스라엘로. 어, 예. 뭐 그러니까 첩보 활동부터 해서 뒤에 그 사이버 공격까지 뭐 이런 그걸 많이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좀 곤란하게 만드는 여기 그러면 오늘도 보셨겠지만 그 우크라이나로 갈 그 몇 밀리죠? 105밀인가? 뭐 무슨 미사일 있잖아요. 그거 이스라엘로 간다 그러거든요. 미사일이요? 예, 먼저 예. 그러니까 어, 그래가지고 아마 예 포가 가는 것 같아요. 포 그 들어간 탄 그게.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가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다. 그건 이제 저도 어디서 주워들은 거라 정확하진 않아요. 이건 그냥 음, 소문인지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어, 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솔라이트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이게 그 뭐 3분기 이게 이렇게 이 이야기하면서 3분기가 작살 가이던스 하단을 밑들 곳으로 예상하는데 4분기는 아예 뭐 크게 감소할 거라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고요. 예, 요거 두 개 때문에 지금 더 많이 빠지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 그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가 어떤 이 반대로 갔죠. 금리 그래프랑 보시면 금리가 상승하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빠지는 모습인데 이렇게 누가 이게 친환경 에너지가 금리와 반대 역의 관계인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간 투기적인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못했죠. 네. 여기도 그 보조금이나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투기적인 그 투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음, 예, 그래서 여기도 결국엔 투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올랐고, 예, 투기에 의해서 너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양이다. 정상적으로 좀 되면 좋은데 이게 너무 저금리에 그냥 돈이 흘러 넘치니까 어 그냥 갈 데 없는 돈 다 눈먼 돈 다 여기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뷰 서지칼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체중 감량 약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비만 시술이 둔화되었는데 그래도 자기들 그 점유율은 증가했대요. 네, 그리고 또 그 많은 환자가 했던 좀 전에 했던 이야기 한 1, 2년 약물 시도한 후에 안 될 거다. 다시 수술로 돌아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런 게 뭐 영향은 조금 주는 것 같긴 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들 이제 저도 이게 매년 이제 이걸 보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나델라가 그 연례 서한을 써요. 링크드인에. 네. 이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 19일 날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봤는데 또 궁금하신 분 전체를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도움이 주주들만 보셔도 뭐 상관없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뭐 어떤 그 제목부터가 이거죠. Leading in a New Area 해서 AI 시대를 뭐 새로운 시대의 선도 새로운 시대를 이끈다, 선도한다, 뭐 이런 건데, 결국 AI 시대를 선도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가 이제 이거고, 이 그림에 이제 코파일럿이 들어갑니다. 지금 새로운 현재 윈도우를 프리뷰 버전을, 그러니까 베타 버전을 좀 이렇게 미리 받아서 쓰면, 요 버튼이 PR이라고 생기면서 저도 컴퓨터에 생겼는데, 그거 누르면 이제 좀, 윈도우 바로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코파일럿 뭐 좀 많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것 같고, 올 한해 2023년 회계연도에 그 강력한 재무 성과를 달성할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코파일럿에 대한 이 AI 지원 제공도 이제 한다는 부분하고, 어쨌든 그 AI가 인프라, 데이터, AI, 뭐, 디지털, 앱 혁신, 뭐 이런 쪽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또 중간에 보면은 그 DAX 코파일럿이라고 의료 분야, 어디 있죠? DAX 코파일럿이. 예, 있네, 여기 있네요. 예, 이거 지금 그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 자동화된 임상 문서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의사가 어떤 그 처방이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다 작성할 때 시간을 이제 줄여주는 거죠. 절반을 줄여서 환자한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근데 미국은 이제 이게 되게 꼼꼼하게 뭐 상담을 한다면서요. 한국이랑 다르게 한국은 막 못 알아볼 정도로 막 갈겨 써서 못 알아본다면서요. 처방전을. 못 알아보죠. 환자가 못 알아보고 그냥 따닥 한 몇 분 하고 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한테 이런 처방전 쓰는 시간도 많이 길어서 이걸 줄여주고 뭐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365는 그 AI 우선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도 이야기 있었고, 또 팀즈 이야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거하고 또 사이버 보안 솔루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주들은 가셔가지고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가격이 이제 싸진다고 되는 문제는 싸다고 이제 더 많이 산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보시면은 이 그러니까 방문자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든 어디든 이게 이 사람들이 관심권에 있냐.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22, 줄었죠. 네. 21년 대비 22년 5.5% 줄었는데 23년에 지금
24.7%로 많이 줄었어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기존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뭐 그렇지만 그 더 이상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쨌든 테슬라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어떤 뭐 본인도 그 머스크도 이제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의 어떤 뭐 기술력이 좋은 거 뭐 이런 걸로는 환경에 이런 걸로는 이제 안 먹히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뭐 그 유럽은 소형차 그 되게 소형차 위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는 소형차고 중국에서는 조금 또 가격에서 좀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지는 그런 게 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가는 레벨에 있어서 그래서 뭐 조금 좀 더 이제 관심권으로 기존에 이제 타던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좀 몰아야 되지 않나. 그 다음은 에어비앤비가 최근에 뭐 같이 안 좋죠, 여기도. 엄청 안 좋아요, 주가. 네, 예. 빠지고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이제 그 펀더멘털이 이제 브로큰, 깨졌는데, 파괴됐는데, 이게 지금, 이걸 지금 그 CEO가 고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직면한 문제는 뭐, 프라핏 마진이 감소하는 거, 이것도 이제 큰 부분이고, 이건 안 써봤는데, 이거, 이걸 써봐서, 뭐, 보질 않아서, VRBO라는 이 경쟁자가 있나 봐요. 여기랑 경쟁하는 것도 새로운 경쟁자가 있고, 그다음에 UXC 같은 이제 엄격한 규제가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이 사무실 복귀 정책 이런 것들이 그 에어비앤비에 이제 직면한 문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사이트 개선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결국 여기도 핵심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이제 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가격 인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스트한테는 부담이죠. 이게 자기가 집을 이거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가격이 낮으면은 부담되는 거잖아요. 투자 대비 줄어드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 경쟁 우위 쪽으로 이제 어떤 인식을 바꾸는 쪽으로 뭐 하겠다는데, 그래서 이 동적 가격, 다이나믹하게 가격을 딱 바꾸는 그 호텔식이잖아요. 호텔도 하루 뭐 시간마다 가격이 바뀌지 않습니까? 호텔 그 가격이. 그렇죠. 네. 그런 쪽에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건 뭐 결국엔 AI를 활용해야지 어떤 동적 가격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은 팔란티어인데,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그 NHS랑 그 계약이 안 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FDP라고 하는 페더레이트 데이터 티드인데 어쨌든 데이터 플랫폼 요거가 환자 데이터를 통합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NHS 내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세트를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개선해서 앞서 봤던 뭐 환자 간의 어떤 문제부터 해서 진단, 치료 이런 걸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지금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게 이제 뭐 팔란티어는 CIA와 작업한 회사다, 뭐 스파이 기업이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개인정보 보호 우려, 뭐 이런 이야기, 그 시민단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는 게 시민단체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건데, 이코노미스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환자 치료 개선은 하고 기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긴 할 건데 아마 되게 좀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